김시은입니다. 네, 아세안랩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산에는 아세안 관련 전시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또 교육도 하는 아세안 문화원이라는 것이 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또 한 달에 한 번 뉴스레터를 발간을 하는데요. 이번에 3월, 4월에 제가 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칼럼에서는 아세안 가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세안 문화원 칼럼 3월호에 제가 소개를 한 아세안 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남아시아 대중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떨지 상상은 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견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편견과는 전혀 다르게 태국 음악들을 좀 들어보시면 엄청 트렌디한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광고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엄청 트렌디해요. 그래서 정말 태국 가수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가수를 소개해야 될까 약간 좀 멘붕이 왔었는데요. 요즘 핫하기도 좀 하고 MZ세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딱 한 명 떠올라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밀리라는 가수인데요. 2002년생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MZ세대를 대표하는 이영지라는 래퍼가 있잖아요. 약간 좀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밀리도 2009년도에 태국의 랩 경연 프로그램인 더 래퍼 2에 나오게 되면서 상당한 매력과 실력을 겸비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랩은 한국어나 영어로만 사실 들어봤지 태국어는 어떤 느낌일까 저도 약간 좀 생소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딕션도 너무 정확하고 그리고 너무 귀엽고 그러면서 또 카리스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좋더라고요. 또 영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또 이질감 없이 또 들으실 수 있고요. 특히 지난해 10월에 스트레이키즈 멤버 창빈과 콜라보한 곡인 미러라는 곡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한국어 랩도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미러 제가 왜 이렇게 또 난리를 치는지 다음 주 되면 아실 수 있는데요. 그 미러 함께 들어보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칼럼에서 소개한 인도네시아 가수 4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세안 음악을 찾아보면서 어떤 곡을 들어야 될지 잘 몰라서 전 세계 음악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에 매년 탑 10이 어떤 게 올라왔는지 검색을 해봤었는데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한국 BTS가 거의 1위를 했고 한국 곡 아니면은 팝송, 미국 곡들이 탑 10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인도네시아는 거의 반 정도가 자국의 가수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2020년, 2021년 동일하게 2위에는 파몽카스라는 가수가 올라와 있고 7위는 툴루스라는 가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파몽카스는 노래도 당연히 하겠지만 작사, 작곡, 편곡, 피아노 연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 치고 다 하더라고요. 지난해 발매한 클로저라는 뮤직비디오를 거기에서 직접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다가 기타 치다가 끼 부리면서 팬 서비스도 하고 엄청 바쁘게 하는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엄청 재밌게 봤어요. 곡 자체는 약간 제이슨 브라즈 느낌도 좀 나고 조금 팝송의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쉽게 들으실 수 있고 아마 되게 좋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7위를 차지한 툴루스는 더 조용하고 서정적이면서도 인디적 요소가 가미된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0cm에서도 약간 대중적이면서도 인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조용한 발라드 곡도 있잖아요.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약간 감성적인 음악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툴루스 곡 중에 인카 발음 맞겠지? 라는 곡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성 가수로는 라이사 그리고 이사야나 사라스바티 발음이 어렵네.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나 사라스바디라는 가수 2명을 소개를 했습니다. 라이사는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인도네시아 가수거든요. 한때 진짜 푹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된다. 라이사.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때는 정말 푹 빠져가지고 노래 막 정말 플레이리스트에 다 넣고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네, 라이사의 곡은 제가 또 다음에 곡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나 사라스바디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조금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왜냐면 약간 뮤지컬 그런 느낌의 곡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비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분이 대중 가수로 활동하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오페라 가수도 하고 클래식 음악도 하고 음악을 다양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사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본인만의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가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세안 문화원 뉴스레터 3월호에 소개한 아세안 가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쓴 칼럼도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아세안 문화원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아세안 가수들에게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에서 아세안 가수들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